반갑습니다. 네, 과사람학원의 김영복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분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체적인 입학전형 개요와 각 단계별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 그리고 올해 과학고 입학전형 일정과 그리고 단계에서 이제 저희들이 분석한 최근에 2년 동안의 분석 자료들은 수학팀장님과 과학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설명이 마치고 나면 다시 또 제가 올라와서 과사람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반적인 입시 흐름을 또는 과사람이 진행하고자 하는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들 알고 계시지만 부산에는 부산과학고등학교하고 부산 일과학고등학교 두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는 보시는 것처럼 부산과학고등학교는 277명, 그 다음에 일과학고등학교는 269명이 재학 중에 있고, 작년 대입 결과를 살펴보시면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카이스트 34명, 일과학고는 카이스트에 30명, 그리고 포스텍의 경우에는 부산과학고등학교가 29명, 그 다음에 일과학고등학교가 2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한 2, 3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일과학고등학교에 비해서 카이스트 합격률이 또는 합격 인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었고요. 반대로 일과학고등학교가 포스텍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작년 입시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두 개 학교가 부산과학고등학교나 일과학고등학교가 카이스트 포스텍에는 비슷한 학생 수가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 전형에서 보면 부산과학고등학교는 4개의 자기소개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집 면접과 그 다음에 창의 인성 면접이 나눠지는데, 소집 면접에서는 수학 융합 문제, 과학 융합 문제가 있습니다. 일과학고등학교도 비슷한데 자기소개서는 3개 항목에 3,000자를 적도록 되어 있었고, 소집 면접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융합 면접만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년에 아마 교육부에서 나온 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 변화 부분들은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과학고등학교는 의학학 계열 진학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시 5강에 의학학 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2단계 전형 자체가 종합적 사고력이나 협업적 태도형을 평가할 수 있는 열린 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이 이제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작년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부산에 있는 두 개 학교와 그 다음에 울산과학고등학교가 수학 문제에서는 공동 출제를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올해부터 부산과학고등학교, 일과학고등학교는 정원이 100명에서 90명으로 정원 인원수가 감소를 합니다. 아마 이 감소 추세는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총 5개 학급으로 각 학급당 20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게 한 학급당 16명, 그래서 모집 인원수가 현재 90명이지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모집 인원수가 80명까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변화에 따른 경쟁률 변화도 약간은 예측이 해야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과학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3가지 영역, 객관적 자료와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 그리고 이제 소집 면접이나 방문 면담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학생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해서 이 3가지 요소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명의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자체가 서류에 의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방문 면담이나 소집 면접에 의한 평가가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서류에 대한 객관적 서류 부분들은 제일 먼저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은 성취도와 그 다음에 재적수만 표기가 됩니다. 학생들의 점수라든지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나 이런 부분들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있는 출결이라든지 또는 독서활동, 교내수상, 그리고 세부적 특기사항이나 그죠? 행특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세계학기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소개 학생부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부분 또한 추천서까지 종합적으로 서류 부분들이 판단이 될 것이고요. 이런 자기소개서에 적혀진 수학과학에 대한 탐구활동 사례들은 방문 면담 시에 개별적 질문으로 학생들의 성취 여부라든지 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방문 면담 및 출석 면담에서는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의 공통 교과 질문이 자소서 질문과 함께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차 1.5배수를 선발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명이 될 예정인데 이 학생들은 소집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중심과 과학 중심 그리고 창의인성에 대한 면접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일과학고등학교는 창의인성이 빠진 수학과 과학의 융합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내신 성적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의 성실도라든지 또는 수학적, 과학적 요소가 학생부에 얼마나 기록되어 있고 세부적 특기사항에서 이 학생의 능력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평가에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 또는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서 1차 분석을 또는 최종 분석을 한 내용들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학고등학교의 입학 전형 절차입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날짜들은 올해 기준으로 날짜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두 개 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학교에 있는 이 학사 일정이라든지 또는 학교 교육 계획서 내에 나와 있는 일정을 참고해서 적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일정이 거의 변하지 않고 확정된 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8월 10일부터 인터넷 접수 사이트가 오픈이 되고 여기에 이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회 이후에 이 학생들에 대한 자기소개서 작성 부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멘토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을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8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학생들은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8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3개월 정도의 방문 면담 일정이 진행이 되고 방문 면담에 의해서 1.5배수 이제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명이 1차 선발이 될 예정입니다. 1차 선발된 학생들의 발표는 11월 18일 금요일 날 1차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11월 22일 날 예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소집 면접 일정은 현재 학사 일정에 따르면 11월 28일 월요일 또는 26일에 토요일이 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사 일정상에는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발표 이후에도 약 1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 소집 면접 대비에 대한 특강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12월 9일 날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최종 9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이 과학고등학교의 전체적인 입학 전형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은 이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 과사람만의 차별화된 시스템들을 현재 개발하고 그 시스템을 보완하고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서류평가나 출석 또는 방문 면담이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는 두 개 학교 모두 방문 면담으로 진행을 했고, 재작년의 경우에는 부산과학고등학교는 학교로 학생들을 불러서 출석 면담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은 모든 지원자 학생들은 다 1단계 서류평가나 그 다음에 방문 면담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객관적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과학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입학 전형 절차에만 보면 수학, 과학 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 과목의 내신, 주요 과목의 내신들도 같이 성적표에 학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좀 비교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발인은 말씀드린 대로 150명이 아니라 이제는 135명, 1.5배수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방문 면담이 끝나고 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 18일 날 1단계 발표가 나고 나면 11월 28일 2단계 소집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1단계 합격자 전원이 다 소집 면접 대상이 되고, 이 소집 면접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소집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과고의 경우에는 수학과학과 창의인성까지 면접이 진행이 되고, 일과학고는 수학과학 중심의 융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현재 작년부터 이 소집 면접의 출제 경향 부분들이 정답이 없는 열린 문제 형태, 즉 개방형 문제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현재 작년의 경우 부가고하고 일가고하고 울산가고가 같은 문제로 출제를 했고, 아마 향후에는 뭐 경남가고라든지 요 부산 지역 인근에 있는 과학고들이 융합해서 같은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종 3단계가 이제 12월 9일 날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서류 평가와 방문 면담을 했던 1단계 점수와 그리고 소집 면접을 했던 2단계 점수가 합해져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2단계 소집 면접의 점수가 높은 학생들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 1단계 점수가 높고 2단계 점수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뒤에서 경쟁률을 보여드릴 텐데,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의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이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지원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격의 이 내용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최근 3년 동안에 부산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 인원수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전형은 213명에서 205명, 그리고 193명. 그리고 사회통합전형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명이 지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작년에는 20명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24명 중에 20명이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과사람에서 부산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총 66명이었습니다. 전체 217명 중에 66명이기 때문에 과사람의 비율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1차 합격과 2차 합격을 보면 82%, 80%.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작년에 43명이 부산과학고등학교에 합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과학고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지원자 수는 감소를 하고 있고, 작년에 지원자 수가 사회통합전형 포함해서 239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 과사람 지원자가 약 87명으로 전체 지원자 중에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합격과 2차 합격이 약 83%, 71%를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1명을 합격시켰고 재작년의 경우에도 50명 정도를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일과학고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과사람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일과학고 정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경쟁률 변화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경쟁률은 2020년도에 부산과학고 같은 경우 일반 전형이 2.7대 1에서 작년에 2.4대 1로 감소를 했고 일과고등학교도 마찬가지 3대 1에서 2.6대 1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역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회통합전형이 부산과학고등학교는 1.2대 1이었고 일과학고등학교는 1.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합전형은 작년이 현재 입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는 모집 정원이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증가할 수 있고요. 또한 작년에 중학교 3학년보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령 인구수가 약 10%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경쟁률보다 좀 더 높은 경쟁률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의 지원자들도 재작년에 비해서 약 2% 정도 학령 인구가 많았지만 의학학 계열의 제재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지원자 수가 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자 수에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 수는 조금 높아질 확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출되는 서류와 그 다음에 그 서류를 통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되는 서류는 크게 4가지입니다. 물론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기 서류에다가 플러스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에 해당되는 서류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 2, 이 2가지는 학교에 직접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출력물은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 서류는 아까 일정을 보여드렸죠. 23일부터 25일까지가 원서 접수인데 서류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과학고등학교와 일과학고등학교 입학관리부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과학고 같은 경우에 어떤 요소들이 평가 요소가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한 표입니다. 출결사항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결석이나 또는 조퇴나 변결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방문 면담 시에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상경력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방문 면담에서 수상경력이 없는 이유를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중학교에서 이 세특에 기록되는 내용이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하는 학생들의 또는 수학이나 과학적 능력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록이 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록되는 내용이 반드시 이 방문 면담 시에 심화 내용으로 학생부에 있는 수학이나 과학 교과 내용을 질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과학의 내신은 성취도만 일단 반영이 됩니다. 성취도만 반영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작년의 지원자들의 성취도 수준에 따른 합격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작성이 8월 10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2달 정도 동안 우리 아이들이 3,000글자에 해당되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3,000자가 적은 내용 같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록 부분들은 지원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각각의 해운사직사저희 과사람 센터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교육이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1차 완성이 되게 되면 여름방학을 처음 했을 때 추천서를 쓰시는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과 사전 소통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어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의 1차 완성본은 여름방학 이전에 1차 완성본이 나와야 될 것이고, 여름방학 시점에서 시작해서 8월 10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수정 보완해서 기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기소개서 항목은 올해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기소개서 항목은 작년, 재작년이 동일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큰 변화가 없다면 자기소개서 항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글자 수가 매년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뭐 2000자, 3000자에서 2500자나 이렇게 글자 수는 줄 수 있지만 항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과학고등학교는 크게 4가지의 항목들이 기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1번은 지원 동기, 진로 계획을 질문하는 것이고요. 2번과 3번은 과학과 수학 영역에서 탐구 경험이나 활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과학고의 4번 항목과 일과학고등학교의 3번 항목은 핵심 인성 영역에 대한 자기소개서 내용이 기록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 내용들은 단순한 팩트를 기록하는 것보다 수학과학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례 중심의 스토리들은 각각의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또는 학교의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일치하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의 어떤 실적보다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잠재성 등을 요 자기소개서에 반드시 어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에는 쓸 수 없는 항목들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회명이라든지 또는 입상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뭐 부모님 직업과 같은 이런 항목들은 기재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영재원도 기재를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영재원에서 했던 활동이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진행했던 수학과학의 탐구 활동들은 자기소개서 내용에 녹여서 충분히 수학과학의 열정을 또는 잠재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글을 다듬고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자기소개서 준비를 위해서 자소서 교육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자소서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뒤쪽에서 전체적인 입시 흐름을 말씀드릴 때 과사람에서 준비하고 있는 멘토링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시스템은 저희들 수학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 두 분이 주 멘토와 부멘토가 설정이 되고, 이분들이 학생들의 자소서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방문 면담의 대비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자소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말에 완성을 해서 추천서를 작성하시는 선생님께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학생이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도록 이 자기소개서가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천서입니다. 실제로 추천서가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주시는 선생님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일부 학교들은 과학고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빨리 그 선생님들하고 컨택을 해서 1단계는 먼저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과학고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학과학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자소서를 반드시 부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능하시면 학부모님들이 유선이 아니라 실제 선생님과 대면으로 만나서
요 자기 추천서 부분들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요 상담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뒤쪽에서 추천서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추천서 기록 내용입니다. 작년 기록 내용이고요. 부산과학고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9개의 항목에 대해서 보시면 6개의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상위 1%인지 아닌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아이들은 여기 상위 1% 이내에 체크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맨 밑에 이제 종합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산과학고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적극 추천, 적극 추천, 추천 그리고 판단 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떤 실력적인 수학과학적인 능력들을 선생님들이 반드시 적극 추천에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될 겁니다. 자, 부산과학고는 이와 같이 9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9개 항목은 수학과학의 학습 능력과 핵심 인성 능력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쳐진 내용을 1000자 이내로 선생님이 또 서술형으로 학생들에 대한 능력을 기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과학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개 항목이 수학과학과 관계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8개 항목은 핵심 인성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학생들의 수학과학 능력과 핵심 인성 능력의 6단계의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종합의견이 있는데 이 종합의견도 부산과학고등학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적극과 일반 추천이 있는데 적극적 추천에도 상중하가 있고 일반 추천에도 또 상중하가 있고 추천의 보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천서 영향이 조금 더 부과고보다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학생들은 내신이 조금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런 추천서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